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서울대학교 푸드비즈랩에서 지난 1년 반 정도를 연구한 내용을 한번 공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전남 해남군이랑 그다음에 저희 서울대학교 푸드비즈랩이랑 그리고 메디푸드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메디솔라랑 삼자 협업을 해서 간편식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일반적인 간편식이 아니라 당뇨 환자가 먹어도 되는 혈당 스파이크 다이어트를 하신다라거나 혈당 관리를 좀 제대로 하고 싶다. 당뇨 환자들이 먹어도 괜찮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혈당 스파이크가 안 생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 과제를 저희가 어떻게 수행을 했고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좀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설정한 가장 최종 목표는 뭐냐면 해남군의 농산물을 활용해서 혈당 관리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혹은 혈당 스파이크 관리를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냉동 간편식을 연구 개발해서 한번 출시까지 가보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당뇨식을 드시는 분들이 뭐냐면 솔직히 맛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당뇨 환자들도 조금 맛있게 먹을 만하게 하는 이제 그런 간편식을 개발해 보겠다. 해남군의 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소비자들에게는 이제 그런 편익이 가는 거고 해남군에 있는 생산자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그 지역의 농산물이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특색 있는 이런 농산물들이 이 간편식 안에 들어감으로써 부가가치를 끌어올리는 그런 게 목표고요. 실제 뭐 우리나라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당뇨 환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특히 2030들이 의외로 최근에 당뇨나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 되게 많다더라.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 관리를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요 이제 세 타겟을 그 목표로 한번 저희가 연구 개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재료는 해남군에 있는 특화 작물들을 가지고 영양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원료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메디솔라가 S푸드 제품 브랜드로 말씀드리자면 존쿡 델리미트입니다. 존쿡 델리미트의 메디푸드 그 전문 스타트업입니다. 거기랑 같이 협업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주로 뭘 하느냐 그 레시피 개발 혈당 스파이크 관리에 적합한 당뇨 환자가 먹어도 문제없는 그러한 영양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핵심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솔로가 그 역할을 제주도 이제 책임지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저희 쪽 같은 경우에는 상품 컨셉 개발,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메뉴가 무엇이고 어떤 맛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형태는 어떤 형태여야 되고 그리고 유통을 할 때 유통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전략적인 부분들, 상품 기획적인 측면들은 저희가 맡아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결과물이 나왔어요. 시제품 생산 다 끝났고 이제 본 생산만 남겨두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해남 밤호박을 주로 활용한 저당 해남에서 생산한 귀리 보리 물론 밤호박도 해남의 그 특화 작물이죠. 여기에 식이섬유가 이제 충분히 이제 많아서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는데 덜 올라가게 하는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만든 곡물 웜 샐러드. 여기서 말하는 웜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게 먹는 샐러드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해남 밤호박을 올린 저당 토마토 파스타가 최종 레시피로 선정이 되었고 굉장히 저희들이 시식을 했을 때 반응이 좋았습니다. 위에 보게 되면 아주 큼직하게 썰어 넣은 그 밤호박이 보이죠. 그다음에 새우도 올라가 있고 단백질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파스타 면이 일반적인 파스타 면이 아니에요. 저기 이제 S푸드에서 이제 개발한 저희 서울대 푸드비즈랩도 이제 일부 같이 관여를 했었는데 닭가슴살이 거의 99.9%예요. 탄수화물이 거의 0이다. 그 뭐로 만들었냐? 닭가슴살. 저희들이 시장의 변화를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모든 연령층들이 굉장히 이 혈당 스파이크 관리에 관심이 많더라.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관심이 고령층에서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2030 세대들이 이 다이어트랑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서 혈당 스파이크 관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혈당을 관리하는데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게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그리고 식이섬유를 이제 섭취를 늘리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핵심적인 혈당 관리 방법이다. 그래서 이것에 이제 합당한 제품들이 나왔어요. 보게 되면 그 CJ 쪽에서도 통곡물밥, 즉 식이섬유가 많으면 탄수화물 섭취가 위장해서
소화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이제 천천히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통곡물밥이라거나 단백질을 또 강화한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드링크 형태로 보게 되면 대체당을 쓴다라거나 그렇게 해서 단맛이 나지만 실질적으로는 과당이나 설탕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혈당 스파이크가 튀지 않는 이런 음료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시장에서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그러죠. 팔뚝에다 이렇게 붙이게 되면 실시간으로 나의 혈당을 체크해서 내 스마트폰으로 이제 보내주는 거죠. 요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자, 그런데 이런 식품은 먹으면 당뇨 환자들에게 되게 좋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무분별하게 이제 나오는 거죠. 식약처에서 특수의료 용도 식품이라고 하는 규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특수의료 용도 식품은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 요구량을 가지고 있는 질환자의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제조 및 가공된 식품이죠. 그런데 이제 그 특수의료 용도 식품은 또 세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가 이제 뭐냐면 표준형 영양 조제 식품, 맞춤형 영양 조제 식품이 있는데 이 둘 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먹는 형태가 전부 다 파우더 형태, 물에 타서 먹을 수 있는 또는 이제 유동식이라고 그러죠. 요게 뭐 굉장히 컨트롤하기 좋죠. 그런데 이런 형태의 식품의 문제는 뭐냐면 일상적인 식사 섭취의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약처에서 하나 더 만든 게 식단형 식사 관리 식품이라고 하는 품목입니다. 영양성분 섭취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이 편리하게 식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섭취 관리가 필요한 특정 영양성분을 조정하여서 간편식의 형태나 밀키트 등의 그 식단 형태로 섭취할 수 있도록 간편식 형태인데 요거를 먹었을 때 특정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간편식이 바로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식약처의 고시를 보게 되면 특수의료 용도식품 같은 경우는 표준형 영양조제식품이 있고 맞춤형 영양조제식품이 있어요. 또 하나가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인데 지금 2026년 8월 초 현재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에는 총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가 당뇨 환자용이 있고 신장질환자, 암 환자, 그 다음에 고혈압 환자 이렇게 크게 이제 4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번에 초점 어디에 맞췄느냐 당뇨 환자용에 맞췄어요. 왜냐? 신장 질환자용이나 암 환자용이나 고혈압 환자용은 진짜 이건 환자들이 이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당뇨 환자용 같은 경우에는 혈당 스파이크 관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걸 먹으면 충분히 건강 관리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당뇨 환자용의 그 기준에 식약처 기준에 맞춰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당뇨 환자용 식단용 식품은 여기 딱 나와 있죠. 당뇨병 환자 등 당질 섭취 관리가 필요한 사람의 영양 요구에 맞추어서 당질, 포화 지방 등의 섭취를 관리하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 주요 영양 성분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료를 선정하고 이를 영양 요구에 맞게 구성하여 한 끼 식사 전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제조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되려면 특정한 영양 설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식약처가 명확하게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일식 1인분 기준으로 봤을 때 열량이 500에서 800kcal 요 이내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식 1인분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이 총 중량의 18g 이상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500에서 800kcal라고 했는데 이 열량에서 당뇨에서 유래한 열량은 10% 미만이어야 된다. 즉 만약 이 전체 이 간편식의 총 열량이 800kcal이면 그 안에서 당뇨에서 유래한 열량은 80kcal 미만이어야 되는 거예요. 즉 단맛이 나는 설탕, 과당 뿐만 아니라 그 다당뇨에 해당하는 탄수화물, 밀가루 다 포함되는 거죠. 에는 열량이 전체 열량의 10% 미만이어야 한다라는 규정. 쉽지 않죠. 그리고 또 비슷한 규정이 맨 아래 하나 더 있는데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지방,
지방 중에서도 포화지방은 이 전체 열량에 있어서 10% 미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나트륨 함량이 1350mg 이하여야 한다. 탄수화물이나 뭐 단맛 나는 것들 되게 제한되고, 짠맛 나는 거 제한되고, 이 고소한 맛을 내는 뭐 버터라거나 이런 포화지방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육류에 보면 되게 포화지방들이 많죠. 그런 맛있는 고소한 기름들도 줄여야 돼. 와, 진짜 이게 맛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뇨식이 맛이 없죠.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환자식, 특히 이제 당뇨식을 먹어보면 맛을 보게 되면 진짜 맛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연구 개발에서 핵심이 뭐냐면 이 기준을 맞추면서도 당뇨 환자가, 그리고 이 혈당 스파이크 관리를 하시는 분이 비교적 먹을 만하게 드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연구 개발에 있어서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리팅이 현대 그린푸드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나오는 제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연구 개발 함께한 메드솔라에서도 식약처 기준에 맞춘 이 당뇨 케어 식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구스푼, 가치올림에서도 이런 도시락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 맛을 맞추기 어렵죠. 실제 이걸 드셔보셨던 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야, 맛이 너무 맹하다, 너무 맛이 없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냉동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좀 있고, 저희가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냉장 형태로 나오는 것도 제품들이 시중에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리팅, 마켓 리더죠. 그리고 드림찬, 그다음에 닥다몰, 맘플레이, 이런 업체에서도 이런 당뇨 식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저희 서울대학교가 메디솔라 그리고 해남군이랑 한 이 연구 개발 프로젝트의 연구 목적이 뭐냐? 당뇨 환자용 식단용 식품을 개발하겠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그리고 대체 소재를 활용해서 혈당 반응을 낮추는 당뇨 환자용 식단형 식품을 개발하겠다. 그리고 개발로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 상품하고 유통까지 해서 매출을 내겠다. 사실 뭐 매출 난다고 해서 저희 서울대 푸드비즈랩이 뭐 돈을 받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더 행복하게 먹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원료를 생산하는 해남군 농가들이 돈을 더 벌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고생해서 이것을 개발한 굉장히 노력한 메디솔라가 저는 돈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전체 연구 수행 과정을 보게 되면 해남의 식재료를 조사를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총기에 내려가서 해남에서 생산되는 식재료 중에서 어떤 걸 활용할 수 있지? 예, 이걸 되게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예컨대 사실 해남에서는 고구마가 특산물이잖아요. 근데 고구마는 맛있는데 고구마를 조금만 쓰면 기준을 넘겨버립니다. 해남의 고구마는 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게 된 게 바모박을 썼죠. 바모박도 많이 쓸 수는 없어요. 걔도 굉장히 당 성분이 많아가지고 많이 쓰게 되면 기준을 넘어서서 식약처 기준을 못 받게 되면 인정을 못 받게 되죠. 인정을 못 받게 되면 이것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 당뇨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클레임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해남이 우리나라에서 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입니다. 해남에서 지금 장립종 쌀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IPS 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쌀이 굉장히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식이섬유 함량도 높고,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쌀 같은 경우에는 백미 기준 100g당 단백질 함량이 보통 3에서 5g 정도인데, 해남에서 생산하고 있는 IPS라고 하는 이 장립종 쌀 같은 경우에는 성분 분석을 저희들이 같이 해봤더니 무려 11g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되게 괜찮다. 식이섬유도 되게 높게 나오고 얘를 좀 써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그 재료를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패를 했는데요. 왜 실패를 했는지 그거는 뒤로 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해남을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호박도 있었고, 그다음에 귀리가 꽤 생산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리를 완전히 현미 상태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쓰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죠.
그리고 뭐 해남에 나는 여러 가지 양파라거나 야채들도 저희들이 가져다 쓰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장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만약 냉동 간편식을 출시를 한다. 그러면 당뇨 환자들이 먹고 싶어 하는 것도 맞지만 일반적인 소비자들인데 나 혈당 스파이크 관리하고 있어. 평상시에는 잘 못 먹는 건데 좀 먹고 싶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메뉴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최종 주기가 나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시장 분석을 먼저 했다. 그리고 시제품을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영양 성분 비교했고, 저희 랩에서 혈당 변화를 실제 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들, 전문가들 모시고 쉽게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제품 개선을 통해서 유통 채널 협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 조사를 통해서 네 가지를 이제 제안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파스타, 그 중에서도 토마토 파스타가 냉동 간편식으로 판매되면 괜찮겠다 판단을 했고, 두부랑 특히 닭고기가 올려져 있는 약간 매콤한 덮밥 형태 이런 것들이 시장에 먹힐 것 같다라고 하는 저희들이 결과를 도출을 했었고요. 특히 젊은 남성들의 소울푸드 제육덮밥, 그래서 제육을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샐러드인데 냉동고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전자레인지에서 데워 먹을 수 있는,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웜 샐러드 형태로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저희들이 시제품을 이제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 특히 닭갈비 덮밥이랑 제육덮밥 같은 경우 쌀을 보시게 되면 귀리도 이게 들어가 있고, 쌀도 보면 살짝 좀 길이가 길어 보이죠. 요게 이제 그 장립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IPS라고 하는 품종의 쌀입니다. 보게 되면 제조 공정을 간단하게, 제조 공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간 레시피 저희들이 다 공개합니다. 왜 공개를 할 수 있냐면요, 이게 이제 해남군이랑 함께한 일종의 공공 부문에 있어서의 연구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고 공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다 공개를 하게 되면 여기에 파스타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닭가슴살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밀가루를 뽑은 게 아니라 닭가슴살을 뽑아냈어요. 그리고 토마토 소스, 채소 모듬, 그다음에 새우, 올리브유, 고두 분태 뭐 이런 것들을 좀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을 좀 올렸죠. 지방을 올리고 거기서 이제 불포화 지방이 이제 많은 이제 그런 원료들을 올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부, 닭갈비 덮밥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여기 IPS 조금 더 잘 보이네요. 볶은 닭갈비. 네모나게 보이는 게 그 냉동 두부입니다. 새로운 기술 중에서 하나인데요. 얘는 해동을 해도 매끈한 표면 텍스처를 가지는 이런 특수 두부. 저희들이 썼고요. 역시 두부 제부덮밥 같은 경우도 야채랑 돼지고기 많이 썼습니다. 밥 그리고 두부가 들어가 있는 이런 레시피를 저희들이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웜 샐러드 저희들이 개발했습니다. 주로 덩어리 채소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웜 샐러드를 왜 했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샐러드가 차가운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냉동고에 보관하게 되면 그 소비 기한이 매우 길어지겠죠. 그리고 내가 원할 때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데우게 되면 따뜻하게 먹을 수 있죠. 요런 웜 샐러드의 형태는 엽채류를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깻잎이라거나 양상추 이런 거를 쓰게 되면 시커멓게 다 녹아내려 버립니다. 냉동을 했다가 다시 전자레인지로 해동을 해도 품질에 이제 문제가 없는 이런 덩어리 채소. 사실 실질적으로는 제가 나풀거리는 엽채류를 별로 안 좋아하고 식감 있는 채소류를 좋아해서 여기에 초점을 저희가 맞췄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영양 설계를 한번 해봤어요. 여기 지금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실험군 대조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조군은 어떤 메뉴냐면요, 쉽게 말하면 우동면 같은 요 면으로 이제 만든 파스타. 실험군은 기본적인 소스나 다른 재료는 똑같은데 면만 닭가슴살 면으로 바꾼 거고요. 여기 닭갈비 덮밥이랑 두부 제육덮밥은 대조군이랑 실험군 사이에는 다른 건 다 동일합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밥이 다르죠. 대조군에는 여기에는 그냥 일반 백미를 썼고요. 실험군에는 IPS쌀, 고단백미, 그리고 현미, 그리고 그리쌀 이런 걸 집어넣어서 식이섬유와 단백질의 함량을 더 많이 이제 끌어올린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부 제육덮밥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게 그 들어가는 밥 부분만 달리하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거의 다 똑같이 이제 맞췄다라는 걸 숫자를 보시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웜 샐러드는 따로 그 대조군은 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실험군 하나 그대로 저희들이 썼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저희 서울대학교 푸드비즈랩에서 팔에다가 연속 혈당계를 붙이고 매일매일 요거를 실험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저희들이 이 시제품을 가지고 한번 실험군과 대조군을 한번 비교를 해봤다. 자,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혈당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점에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기 2시간 전에는 공복으로 유지를 해요. 공복으로 유지를 하고 뭔가를 딱 먹으면 혈당이 쫙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이후 2시간 동안 봤을 때 가장 피크를 치는 거 Cmax라고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요 수치가 140 이상이 올라가면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Cmax의 수준은 많이 다를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평상시에 이 혈당 베이스라인이 다 다르거든요. Cmax도 봐야 되지만 뭔가를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튀는지 그거 자체를 봐야 되는데 이거를 델타맥스 또는 D맥스라고 합니다. 각각의 베이스라인 요 4시간 평균에 있어서 만약 이것이 50 이상 혈당이 50 이상 점프를 했다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겼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것이 덜 뛰면 당연히 Cmax도 내려오겠죠. 근데 실제 그 의사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AUC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먹고 나서 2시간 동안 봤을 때 요 베이스라인과 그 다음에 이 혈당 그래프가 그리는 그림의 초록색 적분을 해서 요 면적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있고 혈당이 많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면적이 넓겠죠. 그리고 잘 설계된 당뇨 환자용 간편식, 혈당 스파이크 관리용 간편식은 요 면적이 적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실험을 한번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토마토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요 IOC 볼까요? 대조군 일반적인 면, 그 밀가루면을 한 경우에는 1587인데 닭가슴살 면을 했더니 709 더블 스코어 이상의 차이가 났습니다. Cmax도요 실험군이 더 낮고 Dmax도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부 닭갈비 덮밥을 봤더니 IAOC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그 다음에 Cmax는 오히려 실험군이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실험을 통해서 두부 닭갈비 덮밥 레시피는 폐기했습니다. 두부 제육덮밥을 보시겠습니다. IAOC가 일반적인 밥을 썼을 때는 3150이었는데 IPS 쌀, 고단백미랑 그 다음에 귀리쌀을 함께 섞어서 썼더니 2445, 꽤 낮게 나왔죠. 쓸만하겠다. Cmax도 좀 낮게 나왔고 Dmax도 충분히 낮게 나와서 요거 쓸만하겠다. 그래서 요 토마토 파스타와 두부 제육덮밥 메뉴는 살리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웜 샐러드 같은 경우는 요 대조군은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주로 많이 다이어트용으로 유통되고 있는 일반적인 샐러드 제품이랑 비교를 해봤거든요. 차이가 더블 스코어가 났어요. Cmax도 낮게 나오고 델타맥스도 낮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결국 토마토 파스타, 두부 닭갈비 덮밥 그리고 웜 샐러드 이렇게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시식회를 몇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테스팅을 하고 여러 가지 만족도라거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고요. 해남 야채가 들어간 전항 토마토 파스타가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연령별 높게 지금 제가 표기를 했는데요. 다 높게 나왔죠. 그리고 제육덮밥이랑 웜 샐러드는 비슷하게 나왔어요. 토마토 파스타는 무조건 진행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부 제육덮밥과 웜 샐러드를 뭘 할까 고민하다가 오케이, 웬만하면 둘 다 한번 진행을 해보자 라고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여러 가지 레시피를 개선하는 이제 작업을 했죠. 파스타 같은 경우는 안에 이제 가지가 들어가는데 가지의 익힘 정도를 조금 더 개선한다라거나
그다음에 뭐 식감 문제라거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제육덮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리를 완료한 돼지고기를 냉동을 하니까 약간 일치가 발생한다라는 게 있어서 그 공정 단계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저희들이 찾아냈습니다. 하여튼 이 슬라이스한 이 돼지고기가 양념을 묻히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딱 붙어가지고 붙은 상태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드립이 안 빠져나가고 살짝 이취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이제 뜯어내서 예, 소스가 제대로 좀 먹힐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정을 개선하는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유분감이 웜 샐러드는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올리브 오일을 좀 추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레시피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시피가 바뀌면 또 영양성이 또 다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했고 또 해남 쪽에서는 우리 그 밤 호박을 이렇게 다이스 쳐가지고 안에 넣지 말고 좀 슬라이스로 좀 넓게 해서 좀 눈에 좀 보이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개선을 했더니 훨씬 보임성이 더 좋아졌죠. 예, 이렇게 저희들이 설계를 이제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그 두부 제육덮밥 같은 경우에도 레시피를 개선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치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공정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저당 곡물 웜 샐러드도 저희들이 올리브유 좀 더 집어넣고 해서 그 수분감과 유분감을 좀 더 끌어올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제품을 시생산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디에 발생했냐면 두부 제육덮밥에 발생을 했는데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요 사진은 마켓클리에서 가지고 온 사진인데요. 이 쌀이 아이피스 쌀이에요. 예. 보면 제가 장립종이라고 말씀드렸죠. 살짝 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긴 게 보이죠. 이게 잘 안 보이신다면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단위종 쌀이랑 옆에다 사진을 뒀어요. 오른쪽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먹는 일반적인 쌀, 단립종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일반적 밥 지어 먹는 쌀 비교를 해봤더니 이 쌀의 모양이 꽤 다르죠. 장립종 쌀은 사실은 모양만 다른 게 아니라 뭐랄까요, 끈기가 찰기가 좀 부족합니다. 얘를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볶음밥을 하게 되면 이 밥알 한 알 한 알에 이렇게 그 계란물이라거나 기름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코팅이 잘 돼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얘를 밥을 지어서 뭉쳐서 이 플레이트 위에 올리는 그 공정 단계에서 밥알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날아가 버리는 거죠. 흔히 밥알이 날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밥 모양도 잡히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이 하나 손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놔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인건비라거나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이거를 소위 말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공적성, 우리나라에 있는 그 모든 그 밥 관련된 제조 시설들은 전부 이 단립종에 맞게 그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립종 쌀을 가공하려고 하니까 가공적성 문제가 발생해서 쓸 수가 없었죠. 그래서 두부 제육덮밥은 아쉽게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고요. 훨씬 더 아름다워졌죠. 그리고 요걸 가지고 8월 7일에 최종으로 레시피는 기본적으로 이제 안 바꾸는 거죠. 레시피를 뭐 바꾸게 되면 영양 설정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시식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음식을 개발하면은 그 음식으로 어떤 메뉴를 개발할까 정도만 생각을 하지 지금 마케팅 트렌드에 있어서 지역의 농산물이 시장에 어떤 기능적인 효익이라던가 트렌드적인 효익을 줄 수 있는지까지 고민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황작물을 이제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하는 기능으로 또 묶어주고 그거를 이제 고객이 그런 원하는 TPO를 묶어줘서 이렇게 기획을 해주시니까 먹기도 전부터 되게 좀 궁금하고 환자분들도 되게 좀 재밌어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간편식 만드는 스타트업에서도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경험을 또 생각해 보면은 지금 정말 잘 기획된 제품인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당뇨식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 있지만은 저 같은 일반인도 약간
죄책감을 덜 느끼고 싶은 안주나 이제 요리를 먹을 때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범용적으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시식회들을 통해서 더 나은 제품이 되도록 개선해야 되는 점들도 있겠지만 성공적으로 런칭해서 당뇨 환자들도 굉장히 맛있는 간편식을 즐길 수 있는 제품이 잘 나오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전반적인 만족도는 그 곡물 웜 샐러드보다는 역시 그 토마토 파스타가 조금 더 높게 나왔어요. 추천 의향이나 구매 의향도 전반적으로 높게 나왔죠. 요 제품들에 있어서 저는 사실 좀 먹으면서 곡물 웜 샐러드의 최종 제품에 보게 되면 수비드한 이 닭가슴살이 들어가는데 이게 맛이 좀 심하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간을 세게 하게 되면 기준에 못 맞추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심심한 맛을 어떻게 잡을까? 지금 요 부분을 메디솔라랑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그 영양 성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후추를 조금 더 추가를 해볼까? 고춧가루를 조금 넣어볼까? 아니면 간을 할 때 간이 조금 이렇게 농축되도록. 예. 원래 우리가 이제 소금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간을 음식 안에 퍼뜨려 놓게 되면 짠맛이 덜 느껴집니다. 근데 이걸 간을 쉽게 말하면 소금을 알알이 박아 놓게 되면 훨씬 더 같은 양이지만 더 짠맛을 강하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볼까? 뭐 이런 지금 고민들을 지금 최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만족도는 이제 높아서 곧 실제 출시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패키지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곧 9월쯤에 출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유통사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당뇨 환자이신데 혹은 당뇨 전 단계이신데 그래도 좀 먹을 만한 간편식을 좀 간편하게 좀 맛있게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름 저희가 1년 반 동안 저희 서울대학교 푸드비즈랩에서 열심히 노력하여서 연구 개발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유통업체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게 팔린다고 해서 제가 뭐 돈이 불리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서울대학교 푸드비즈랩이 지향하고 있는 바가 우리 소비자들이 조금 더 맛있게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미션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저희가 해남군 농산물을 활용한 혈당관리 간편식 신제품 연구개발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